이번 영상에서는 살이 찌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. 어, 저도 최근 2달 동안 한번 살 좀 빼고 싶어가지고 먹는 거를 조절해서 한 4kg까지 뺐었죠. 65까지 빠졌다가 최근 2주 동안에 다시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4kg가 확 찌더라고요. 그러니까 69에서 시작해가지고 65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 2달에 걸쳐서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, 쪘다. 이게 제 키하고 몸무게 집어 넣어 봐가지고 했는데 한 2000칼로리 먹으면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신진대사율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000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찌더라고요 저는.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평상시에 한 1300 정도 1200 정도로 먹어왔었어요. 근데 지난 2달간에 좀 적게 먹었죠. 한 1000칼로리 내외로 먹었죠.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긴 빠지더라고요. 살이 조금씩 빠지기는 빠지는데 어 근데 그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. 왜냐면 최근 2주 동안 그러니까 2달에 걸쳐서 살이 그러니까 2달에 걸쳐서 살을 뺐어도 최근 2주 동안에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다시 금방 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 거는 제가 절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. 단 거는 제가 일부러 회피를 해요. 살이 금방 찌니까. 그래서 맛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음식 말하는 거예요. 제가 말하는 게. 저는 간식이나 이런 건 거의 안 했고요. 전 간식 이런 것도 평상시에 안 하는 사람이에요. 평상시에는 안 하고 어, 어,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거를 먹었냐 하면 고기.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기가 도움이 될 텐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고기를 고기가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. 예. 고기 좀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술도 뭐 이틀에 한 번꼴로 한 뭐 맥주 한 캔씩 먹고 또 라면도 원래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는데 뭐 매일 먹을 때도 있었고 뭐 그랬어요. 그렇게 좀 짭짤하게 먹으니까 살이 다시 금방 찌는 거야. 그래서 짜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고기도 먹고 좀 짜게 먹고 하다 보니까 다시 살이 금방 쪘는데 어, 아무튼 살이 이게 왜 찌냐라고 하면은 어, 제 경험에 의하면 신진 대사율하고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예요.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잖아요. 저는 칼로리를 한 1300 정도 먹는다고. 이렇게 먹는 이유가 살 빼려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. 언제부턴가 한 2000칼로리 이렇게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조금씩 줄여 나갔죠. 내가 어느 수준을 먹어야 살이 안 찌나. 그러니까 한 1300 정도는 먹어야 제가 살이 안 찌고 유지를 하더라고요, 제가.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하고 신진 대사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. 이거를 높이려면은 운동을 해야 돼요.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태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운동을 그 학창 시절 때 10대 때 그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. 그때 이후로 운동을 안 했거든요, 제가. 운동을 따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, 제가. 그러다 보니까 근육은 없는 마른 비만 같은 체형이란 말이에요, 제가. 그러니까 배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, 그 근육이 없는. 예.
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른 비만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마른 비만 체형이 확실히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. 살이 찐다면은 진짜 확 찌는 게 마른 비만 체형 같아요. 제가 이번에 제가 알았죠.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. 그거를 좀 깨달았기도 했어요. 제가 운동을 확실히 해야겠다. 좀 깨달았고 어, 이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신진대사율하고 그러니까 신진대사율하고 기초대사량 이게 떨어져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에 혹시 나쁜 미생물들이 있으면 어 그러니까 좀 살이 좀 찌는 체형으로 좀 바뀔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장이 건강해야 되는데 장이 좀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변비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변비는 아니거든요. 그 어 저는 좀 설사를 좀 많이 하는데 예,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. 설사 나오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 저는 아마 우유 같아요. 왜냐면은 한국은 유당불내증 그것 때문에 거의 우유에 뭐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제거한 우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우유들은 그러니까 수입산 우유 말고 한국 농가에서 파는 우유를 먹으면은 어 이렇게 설사 이런 게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. 근데 미국은 그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든 말든 그 성분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. 근데 제가 아침에는 맨날 시리얼을 먹거든요. 아침에 맨날 시리얼을 먹고 그다음에 커피를 한 두세 번씩 먹는데 그걸 꼭 우유를 타 먹어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어, 미국은 갤런이거든요. 한 통당 갤런인데 3.78리터 정도 될 거예요. 3.78 정도 3.78리터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일주일이면 다 먹어요. 일주일이면. 그러니까 우유를 좀 많이 먹는 사람이죠, 제가. 그러다 보니까 설사를 좀 달고 사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날은 좀 설사가 좀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변비가 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3, 4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게 변비가 있으면은 그것도 되게 고통스러워요. 지금은 좀 설사가 나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것도 뭐 김치나 이런 거 먹고 하면은 또 설사가 또 안 나오고 그냥 똥이 잘 나와요. 그냥 매일 똥 잘 나오고 뭐 그렇거든요, 저는. 그러기 때문에 근데 또 김치를 또 매일 먹을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. 김치를 또 사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김치를 자주 못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화장실을 또 덜 가겠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우유를 제가 먹어가지고 화장실을 잘 간다 그나마. 그래서 저는 우유를 먹어서 화장실 잘 가긴 하는데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화장실 잘 가고 못 가고 그걸 떠나서 몸 안에 저도 이걸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서 온라인에서 봤는데 이게 몸 안에 뭐 어떤 미생물들이 있대요. 그게 뭐 화장실 잘 가고 잘 가게 해주고 뭐 그런 미생물이 아니라 하여간에 있는데 그게 어,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. 그게 그런 미생물들이 부족하면은 좀 살이 좀 찌는 체형이 될 수가 있다든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몸 안에 나쁜 미생물들 그리고 근육이 특히 저 같은 경우 근육이 너무 부족한 경우 근데 저는 아마 제 몸에 나쁜 미생물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근육 이거일 확률도 있겠지만은 물론 제일 큰 이유는 근육이 너무 없고 운동을 안 하니까요. 운동을 해야 되는데
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용 중인 약이나 영양제가 살이 찌게 만들 수도 있다.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. 네. 그래서 운동은 필수다. 어떤 운동이냐 하면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. 그리고 최근에 2주 동안에 다시 살이 확 찐 게 제가 좀 짜게 먹는 거에 짜게 먹고 밀가루 음식들 이런 거 좀 삼가하고 제가 보는 거예요. 내가 도대체 왜 살이 그렇게 갑자기 확 쪘나.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확실히 먹는 거가 문제 같은데 밀가루 음식 좀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. 그러니까 면 종류, 그 다음에 만두도 그 만두 피가 밀가루로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만두 말하는 거네. 그거 다 밀가루로 만들었을 거예요. 웬만해서는 일부러 그 쌀가루로 만든 만두를 찾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밀가루가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러니까 라면 같은 뭐 그런 거, 그 뭐 초가열, 그 뭐라고 부르더라? 뭐 초가열 식품? 아무튼 그런 것들이 별 몸에 안 좋대요. 그런 것들 몸에 안 좋고, 그다음에 단백질을 고기도 좀 먹긴 먹었는데 고기 먹어가지고 이런 거 같지는 않고, 물론 고기 먹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. 아무튼 간에 아니면은 제가 이제 미네랄이든지 그러니까 미네랄이나 아니면 뭐 그런 영양소가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. 왜냐면 그 어떤 미네랄 중에는 그 살을 좀 이렇게 빼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게 있대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가 몸 안에 뭐 어떤 뭐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또 그 균형이 무너진대요. 몸에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좀 살이 좀 찌는 그런 체형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게 있대요. 근육 키우고 집안 태우는 게 이게 뭐라고 부르던데 확실하지 않고. 그래서 이렇게만 적고, 그 다음에 단 거, 짠 거, 밀가루, 그 다음에 뭐지, 술, 요거 본인 몸 봐가면서 예. 몸 안에 나쁜 미생물들 있어서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복용 중인 영양제나 약 때문에 영향 받거나, 마지막으로 몸 안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균형이 무너져서라고 할게요. 영양 균형? 이게 예를 들면 무슨 제가 미네랄 언급을 했었죠.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족하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략 요 5가지 이유
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거 중에 하나일 확률이 되게 높다. 그다음에 물론 마지막 물론 하나 더 추가하면은 뭐 체질, 살찌는 체질일 수 있다. 근데 이 살찌는 체질이 된 게 뭐냐면은 요렇게만 가면은 이거 자체가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6번이라는 거는 이 5가지가 되면은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는 소리니까. 예. 그래서 얘는 이 종합이죠. 이거의 그냥 종합적인 느낌이고. 예.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. 예. 아무튼 저는 제 자신 제 나름대로 그 먹는 거 조절해서 그 실험을 해본 결과 먹는 거 조절해서 살이 빠지긴 빠지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요요 현상이 온다. 예. 그래서 운동 필수다. 예, 이거예요. 이거고. 아무튼 제가 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냥 조금만 검색을 하면은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, 예, 그래서 좀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